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세계 5위에 올라 IT 공룡 기업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는 역대 최대인 623억 달러, 우리 돈 약 71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올해 탑5에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전자로 미국 이외의 기업으론 삼성이 유일합니다. 인터브랜드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한 주요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확대한 점을 꼽았습니다. 또 조개 모양으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고급 TV 더 테라스, 다양한 색깔로 자체 디자인이 가능한 비스포크 가전 등 혁신적인 제품을 잇따라 내놓은 점도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삼성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글로벌 영토를 넓혀가고 있고 사회공헌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하는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의 자리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이 글로벌 브랜드 가치 탑5에 들며 꾸준히 발전하자 일본과 중국 등 한국 주변국들은 시기 질투를 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나마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마저 한국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하며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삼성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22%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점유율 16%인 중국의 화웨이와 12%인 미국의 애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린 건데요. 향후 화웨이의 점유율은 미국의 무역 제재로 인해 더 하락할 전망이죠. 또한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강세를 보인 삼성전자는 글로벌 탑3 네트워크 장비 업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세웠는데요. 실제로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과 8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발표해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게다가 메모리 분야에선 초미세 반도체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최초 디램에 EUV를 적용하고 AI, 차세대 슈퍼컴퓨터용 초고속 디램, 플래시볼트를 세계 최초로 출시하는 등 메모리 시장 1위 업체로서 혁신 기술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등 킬러 삼성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등을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종합 반도체 1위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통신이 상용화되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빅데이터, AI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고성능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데 이런 고성능 초미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물론 현재 파운드리 1위는 TSMC지만 삼성은 앞선 기술력을 확보해 빠르게 1위 자리를 탈환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삼성의 기술력을 확인한 퀄컴과 엔비디아, IBM 등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은 TSMC가 아닌 초미세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찾고 있죠. 이처럼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매섭게 따라잡고 있다면 이미지 센서 분야에선 1위 기업인 소니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카메라 등을 통해 들어온 외부 이미지를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주는 반도체로 삼성은 지난해 5월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고 이어 3개월 뒤 1억 80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하면서 1위 기업인 소니를 앞지르는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꾸준히 발전해 올 하반기 1억 5천만 화소 이상의 이미지 센서를 내놓으며 업계 1위인 소니 추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4차 산업혁명의 눈으로 불리는 이미지 센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코로나19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에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빠른 시일 안에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차세대 이미지 센서로 각광받는 3D 비행시간 거리 측정 센서, 즉 TOF 센서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TOF 모듈을 장착하면 피사체를 향해 발사된 빛이 튕겨져 돌아오는 시간으로 거리를 계산해 공간 정보나 움직임, 사물을 입체적으로 빠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은 생체 인증이나 AR, VR과 같은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차세대 이미지 센서로 인정을 받죠.
그동안은 사실상 시장을 소니가 독점하고 있지만 소니의 최대 고객사 중 하나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리면서 삼성 이상의 타격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때가 삼성이 소니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힐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D램 생산용 라인 일부를 이미지 센서 라인으로 전환해 빠르게 판을 뒤흔들고 있죠. 심지어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소니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수요도 노리고 있기에 소니 입장에서는 미친 듯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일본 현지 언론까지 소니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기사들에 따르면 이미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실적 악화를 겪은 소니가 하반기부턴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으로 인한 대형 고객 이탈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삼성을 포함한 후발주자들의 거센 추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삼성이 앞서 말한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꺾어 파운드리 1위까지 달성하고 이미지 센서에서도 소니를 꺾고 1위를 차지한다면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사업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삼성이라면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심지어 소니는 전자제품, 특히 TV 시장마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의 자금 세탁과 해킹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미 법무부 당국자가 밝혔다. 23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존 데머스 미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전날 워싱턴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제재 회피 지원 정황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데머스 차관보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자금 세탁을 암암리에 도와왔으며 기밀 정보 등을 훔치는 해커 양성 등도 지원해왔다. 북한을 지원한 이들은 이득을 취하려는 중국 개인과 기업들로 알려졌지만 미국 측은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데머스 차관보 대북 제재 실행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북한이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 중국과 같은 나라일 것이라고 중국을 맹비난했다. 이 같은 데머스 차관보의 비판은 최근 중국 공산당 소속 해커들이 미 국방 관련 미국 전산망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부쩍 잦아졌다며 해킹 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나왔다. 앞서 유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해킹해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은 국제사회 대북 결의안을 항상 이행해왔다며 데머스 차관보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미국, 대만의 2조 규모 무기 판매 승인 중국 반격할 것 반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첨단 무기 판매를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18억 달러에 달할 수 있는 무기의 대만 수출을 승인하고 이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로이터 및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번에 승인이 떨어진 무기는 록히드 마틴사의 트럭 기반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포병 로켓 시스템 11기, 보잉사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슬래미알 135기,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사의 전투기용 외부 센서 3기 등이다. HIMARS는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최대 6발의 로켓을 기습적으로 쏘아 유사시 대만 해안에 상륙하는 상대 전력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최대 사거리가 270km에 달하는 슬래미알은 대만 쪽에서 중국 동부 연안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평가된다. 의회는 이번 승인 건에 대해 30일간 검토를 하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반대할 것 같지는 않다고 이들 언론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드론과 함께 하푼 지대함 미사일에 대한 수출 승인도 조만간 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으로 첨단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중국은 필요하다면 대만을 강제로라도 되찾아야 할 부속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기 제작사에 제재를 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오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자 중미 3대 연합 공보미 중 간 상호 불간섭과
대만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내정 간섭이자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의 행위는 대만의 독립 세력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는 중미 관계와 대만의 협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우리는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인지 인식하기를 바라고 3대 연합 공보를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했다. 한거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2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자의 서면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글을 올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중국의 내정에 심각한 간섭을 가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측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문제와 관련돼 중국의 핵심 이익에 속한다며 미국이 만일 계속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무시하고 자기 견해를 고집하며 함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만 정부는 미국 정부의 무기 수출 승인을 반겼다. 장둔한 총통부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 및 현대화에 도움을 줬다며 대만 해협 부근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증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의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동시에 이동식 미사일과 스마트 쥐레 등 신무기 도입을 통해 중국의 공격을 억제한다는 이른바 비대칭 전력 개발을 추진해왔다. 대만 정부는 그러나 향후 중국과 군비 경쟁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옌더파 대만 국방부장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맞서 방어 차원에서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보유하려는 것이지 무기 확보 경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